치료를 받은 자폐아동이 놀라운 효과를 보고 IQ 점수도 올라서 정상범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례들을 치료사로서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는 아이는 물론 치료사 선생님과 부모님의 꾸준한 노력으로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적합한 중재를 빠른 시기에 시작하여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치료사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한 가지 목표이기도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지피지 행동 분석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장애에 대해 그리고 이에 관련한 아미클린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장애에 대해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들을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적 장애는요, 임상적인 평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그리고 기준에 부합하는 결함이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능검사라는 건 그러니까 IQ 테스트를 통해서 70 미만부터 지적장애를 진단하게 됩니다. 이 진단의 유병률, 그러니까 얼마나 나타나는가는요, 전체 인구의 1%가 지적장애로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10%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함께 진단받습니다. 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이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이 지적장애를 동반합니다. 2008년 조사된 CDC의 유병률 결과를 보면요, 미국의 결과이긴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38%가 지적장애를 함께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하게는 46%의 여자폐아이가 지적장애를 동반, 37%의 남자폐아이가 지적장애를 동반합니다. 유독 자폐 진단의 경우에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비율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두 진단에는 연관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장애에 공통된 유전자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유전적 신드롬의 경우는 고도 지적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면 다른 연구들은 좀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행 중. 그러나 저러나 이 진단 두 가지 모두는 사회적인 부분, 의사소통 스킬 같은 데 똑같은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있죠.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 지적장애를 함께 가질 위험이 높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 트래킹과 트윈, 시선 추적과 쌍둥이 연구로 굉장히 유명하신 아미클린 박사님의 2020년 아티클 그리고 강의가 유튜브에 있는데 제가 참고를 위해서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미클린 박사님의 연구를 보면 저소득층, 소수집단, 그리고 시골에 분포하는 인구의 경우 자폐증을 더 늦게 발견하고 늦게 진단하는 것 때문에 백인, 중산층 집단에서 자폐 진단을 받은 경우에 비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신 CDC에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8세쯤 된 자폐아동의 지적장애 비율을 인종 간에 비교를 해보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자폐 아이들의 47%가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데 이 수치는 백인 자폐 아이들의 경우는 27% 정도만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중남미계 아이들이 36% 정도로 이 중간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폐를 늦게 찾고 진단을 하게 되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사회성, 의사소통, 행동적 증상들이 더 심각해지고, 이 증상들이 이미 심해진 이후인 학령기가 되어서야 진단을 받게 된다. 그때서야 어떤 치료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원체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비율이 많아. 심각한 문제 행동을 원래 보여.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특성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빠른 진단과 중재를 받지 못해서 이로 인해 파생되어 나타난 결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폐증이다 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자해 행동, 파괴 행동, 어떤 공격 행동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하게 만드는 DNA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다 하더라도 IQ, 사회성, 의사소통, 행동 문제들이 모두 다 제각각 다른 것은 이러한 부분이 자폐증의 어떤 핵심 증상에서 파생된 2차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자폐증을 치료해서 정상 IQ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빠른 진단, 빠른 필요한 적절한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치료사, 부모님, 우리들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